지난 시간에 이제 파동의 간섭 했었는데, 간섭은 우리가 이제 위로 볼록한 거를 마루라고 하고, 맞지? 아래로 볼록한 거를 골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세 간섭 하는 거고, 위상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위상이 같다. 무슨 간섭한다? 보강 간섭한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강과 상세가 이루어지면 보강은 진폭이 증가할 테고, 상세 간섭을 하면 진폭은 뭐 감소한다, 0이 된다. 그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 하는 건 요겁니다. 이제 빛의 간섭에서 0은 사람 이름인데 0의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구멍이 몇 개 나 있니? 여기에 구멍이 2개 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중 슬릿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원래 여기에 단일 슬릿이 하나 있습니다. 단일 슬릿. 그러면 봐봐.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동일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한 파동이 이렇게 와서 여기 딱 도착을 하면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슬릿에서 출발한 파동이 S1과 S2에 도착했을 때는 뭐가 동일하다? 위상이 동일하다. 위상이 동일하다는 건 여기에 마루가 왔으면 여기도 마루가 오고, 여기에 골이 왔으면 여기도 골이 온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칠판 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 S1에서 출발한 빛과 S2에서 출발한 빛이 이제 5점에 도달을 했죠? 요 점에서는 그림만 봐봐, 얘들아. 어때? 동일한 모양의 파동이 5점에 도착했지?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이냐면 밝게 보이는 거야. 밝게 보인다는 건 두 빛이 무슨 간섭했다는 거야? 보강 간섭을 했다는 거야. 근데 또 어떤 걸 있잖아. 밝은 무늬도 있지만 어두운 무늬도 나타나더라는 거지.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세 간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밝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둡게 나왔다가 밝게 나왔다가 어둡게 나왔다가 밝게 나왔다가를 뭐 하더라는 거야? 반복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이 되니,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S1과 S2에서 출발한 빛이 어디에 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해가지고 동일한 위상이 만나서 보강 간섭하기도 하고, 반대 위상이 만나서 뭐 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상세 간섭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칠판 봐봐. 지금 선생님이 두 점에서 S1이라 할게. 요거를 S2로 할게. 두 점에서 동일한 위상의 빛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뭐 합니까? 빛이 이렇게 파동이 발생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요게 이제 중간이니까 그러면 그림이 많이 익숙한 그림이 나오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발생한 빛이 동일한 위상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요렇게 뭐 한다? 진행을 해 가더라는 거지. 자, 봐라. 요 5점은 S1과 O 사이의 거리랑 S2와 O 사이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맞나요? 그럼 봐볼래? 여기 S1이라고 치고 여기 S2라고 쳐볼까? 그러면 S1과 S2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두 점을 확인해 보세요. 무슨 간섭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강 간섭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차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경로의 차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경로차. 그럼 얘들아, 요 점과 요 점은 S1과 S2에서의 경로 차이가 얼마인 거야?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동일한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무리 없어? 계속 봐. 야, 요까지가 사실은 몇 람다야? 4분의 1 람다지. 자, 여기서 한 파장을 더 갈게. 여기하고 여기는 당연히 무슨 간섭하니? 보강 간섭하지. 잘 들어봐. 방금 경로차가 얼마일 때 보강 간섭이었어? 0일 때 보강 간섭이지. 이제 요 거리하고 얼마 차이 나는 거야? 딱 한 파장만큼 차이 나는 거 맞아? 요게 딱 한 파장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거리 차이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분의 1 람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분의 1 람다 플러스 람다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야? 딱 한 파장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면 경로의 차이가 얼마여도 람다여도 무슨 간섭 한다는 거야? 보강 간섭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야, 근데 잘 생각해봐. 한 파장 이동한다는 건 결국 원위치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한 파장 더 가도 무슨 간섭 해야 돼? 보강 간섭 해야지. 그러니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가면 갈수록 무슨 간섭 한다? 계속해서 보강 간섭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계속 봐. 이번에는 경로차가, 자, 얘들아, 여기하고 무슨 간섭하니? 상세 간섭하지. 자, 요거 4분의 1 람다. 요거는 4분의 1 람다에다가 반 파장 더 온 거 아니야? 그럼 경로차가 얼만큼 나는 거야? 반 파장 2분의 람다만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간섭을 해? 상세 간섭을 하지. 그러면 경로차가 얼마이면? 2분의 람다이면 무슨 간섭 하는 거야? 상세 간섭을 하는 거야. 문제 없어? 그러면은 야, 여기서 한 파장 더 와도 무슨 간섭 해야 돼? 요거하고 상세 간섭 해야 되잖아. 역시나 경로차는 여기서 한 파장 더 갔으니까 얼마가 돼? 2분의 3 람다가 되겠지. 됐어요? 또 보나마나 여기다 한 파장 더 가면 무슨 간섭 하겠어? 상세 간섭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경로차가 0부터 파장의 정수배이면 무슨 간섭한다? 보강 간섭하고요. 2분의 람다의 홀수배를 하게 되면 무슨 간섭한다고? 상세 간섭을 하게 된다고요. 칠판 봐봐라. 야, 그러면 자, 여기 밝은 문이지. 경로차 얼마? 0.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여기는 어두운 무늬. 경로차 2분의 람다. 무슨 간섭? 상세 간섭. 그래. 여기는 경로차 2분의 3 람다. 아니지. 보강이니까. 이게 제로 2분의 람다. 요건 뭐겠어? 람다가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2분의 3 람다. 다시 2 람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 무슨 간섭한대? 어두운 문이니까 상세 간섭이지. 그럼 경로차가 뭐 2분의 람다이거나 2분의 3 람다이거나 2분의 4 람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잘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뒤에 경로차에 대한 얘기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S1과 Q 사이 거리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되니? S2와 Q 사이 거리 맞지? 그러면 딱 여기서 딱 수선의 발 내리면 요만큼이 뭐가 나는 건데 Q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요 거리의 차가 반파장, 즉 2분의 람다라고 했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세모는 경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니까 무슨 간섭을 했다? 상세 간섭을 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강과 보강 사이 요 거리 있지, 요 길이. 그러니까 보강과 보강 사이 거리 또는 상세와 상세 사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라고 표현하거든요. 책에 있습니다. 델타 X라고 했는데 하나 정리해 보면은 요 델타 X는 도대체 뭐에 영향을 받느냐? 얘들아, 요 두 구멍 사이의 거리 있지. 요 두 구멍 사이, 슬릿 사이의 구멍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 너희들 책에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요거 스몰 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요게 바로 두 슬릿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요게 d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파장을 람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요 보강과 보강 내지는 보강과 상세 사이의 거리는 뭐에는 반비례하고 슬릿 사이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L 값과 파장에는 비례한다. 책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죠? 동그라미 하나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강과 보강, 상세와 상세 사이 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D분의 L 람다로 표현할 수 있다. 됐나요? 그리고 책에 보면 나와 있지?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나와 있지? 뭐라고 돼 있노? 자, 경로차가 D 곱하기 L분의 X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로차가 뭐일 때? 요겁니다. 바로
2분의 람다의 2m 그러니까 무슨 배? 정수배, 짝수배가 되는 거지. 짝수배. 됐나? 2 곱하고 4 곱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세간섭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무슨 배? 홀수배. 결국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가 되면 뭐 한다? 상세간섭을 한다. 이미 설명을 다 했잖아, 선생님. 됐습니까? 자, 연습을 해봅시다. 영의 간섭 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라는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야, 간섭이라는 건 보강과 상세를 이야기하는 거 맞지? 나중에 할 텐데 보강을 한다, 상세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줄 거 볼래? 파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강과 상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파동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간섭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중 슬릿에 나온 각각의 빛의 오타입니다. 빛의 경로차 때문 맞잖아요. 경로차가 바뀌니까 어떨 땐 보강하고 어떨 땐 상세하는 거잖아요. 물결파 간섭 실험에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모두 보강 간섭이다. 그러나 영의 간섭 실험에서는 어두운 무늬는 보강 간섭, 밝은 무늬는 상세 간섭에 해당한다. 요거 일단 맞는 말입니다. 밝은 무늬 틀렸네. 어두운 무늬는 보강 간섭이라고 했구나.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어두운 무늬는 상세, 그 다음 밝은 무늬는 보강이 맞습니다. 요거 틀렸습니다. 됐냐? 밝은 무늬가 보강, 어두운 무늬가 상세. 거꾸로 얘기했잖아. 그 다음 2번. 지금 자, 너희들 아마 쌤 그림은 요게 색을 반전시켜 놨을 텐데 너희들 그림엔 여기가 밝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림 한번 봐봐. 나타나 있어, 밝게? 네. 저거 여기 뭐야? 무슨 간섭이야? 여기 보강 간섭 한 거지. 그 다음에 요점은 잘 보면 어두컴컴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건 무슨 간섭 한 겁니까? 상세 간섭 한 거죠. 맞나? 영어 안 되나? 밝게 안 나와 있나? 나와 있나? 왜? 저거는 색을 바꿔놨다니까, 선생님이. 여기 밝게 나와 있잖아. 그래. 그러면 Q점이 상세 간섭이네. 너희들 그림에 맞지? 요게 상세 간섭이구나. 그 얘기구나. 오케이, 요게 상세 간섭. 그러면은 정중앙은 경로차 제로. Q점은 경로차 2분의 람다. 그렇지. 다시 여기는 뭐가 되겠지? 경로차가 람다가 되겠지. 맞나? 그 다음 또 경로차가 뭐가 되겠어? 2분의 3람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경로차가 뭐야? 요거는 2람다. 그럼 P점은 경로차가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5람다가 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에 P에는 2분의 5람다 보강 간섭 아니고 고치세요. 상세 간섭한다. 두 슬릿으로부터 Q점까지의 경로차 Q점은 상세 간섭이고 반파장의 홀수에 맞잖아요. 2분의 람다. D를 2배로 하면 자, 아까 우리 델타 X는 뭐에 결정된다? D분의 L람다에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2배가 되면 보강과 상세 사이 거리는 뭐가 된다? 절반이 돼야 된다. 고치세요.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 답은 니은만 정답. 한번 보자. 자, 이중슬릿 실험이고 그런데 O는 중앙에 생긴 밝은 무늬. 무슨 뜻? 보강 간섭을 했다는 뜻. 자, 그러면 A는 S1, S2로부터 온 빛이 여기 A가 지금 얘들아 책 안 봐봐.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너희들 책에. 어둡게 보여? A가? 그럼 얘는 무슨 간섭했어? 상세 간섭. B는 어떻게 보여? 밝게 보여? 그럼 무슨 간섭한 거야? 보강 간섭한 거야. 그럼 얘는 반파장의 홀수배, B는 짝수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되노? 상세 간섭. 그럼 2번에는 B니까 B는 보강 간섭이잖아. 보강 간섭이니까 짝수배에 동그라미 치면 되고 파장이 더 긴 빛을 사용하면은 야, O와 B 사이 간격이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보강과 상세, 상세와 상세, 뭐 상수와 보강 사이 거리가 결국은 델타 X에 비례하는 것인데 델타 X는 D분의 L람다니까 O와 B 사이 간격이 넓어진대. 넓어진다.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하면. 자, 파장이 길어지면 뭐가 커지니까? 델타 X가 커지니까 뭐가 맞아? 넓어진다가 맞겠네. 왜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파장이 길어지면 빛은 회절이 잘 돼. 회절. 잘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잘 퍼져나가면 간격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넓어진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경로차가 얼마니? 2분의 1 파장이라고 돼 있네. 그럼 적어볼래? 경로차가 2분의 람다라는 건 무슨 간섭? 상세 간섭.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2배 되는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그 D란다. 델타 X는 D분의 뭐가 되죠? L람다가 되는 거 맞죠? 어차피 지금 슬릿 간격은 정해져 있고 L 값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문제에서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배가 된다고? 정확히 2배가 된다고. 얘가 2배가 되려면 람다도 몇 배가 돼야 돼? 이것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짝수배야 홀수배야? 짝수배 되는 거 맞지? 그럼 보강이야 상세야? 보강해야 되겠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강간섭 2배가 되면 보강간섭. 파장이 긴 광원으로부터 실험을 하면 얘들아 파장이 길대. 그러면 파장이 긴 광원으로 실험하면 Q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야 파장이 길건 짧건 짝수배 홀수배 아니야? 파장이 길건 짧건. 그러니까 파장이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파동의 경로차가 뭐가냐가 중요한 거잖아. 파장이 긴 걸 쓰건 짧은 걸 쓰건 요 둘의 간격은 바뀔지 모르지만 뭐는 바뀌지 않는다? 보강과 상세는 바뀌지 않겠지. 둘 다 똑같이 길어진다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요. 이중 슬릿 간격을 증가시키면 자 봐라. D값을 증가시키면 Q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Q는 지금 무슨 간섭이에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얘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은 경로차가 어떻게 되는데? 바뀌나 안 바뀌나? 경로차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게 경로차가 자 봐봐. 내가 아까 일부러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 경로차 요거 동그라미 쳐봐. 여기 경로차거든. 경로차가 원래 D분의 L분의 X거든. 여기 경로차입니다. 요걸 원래 푸는 겁니다. 아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했는데 자 다시 와봐. 여기 보면은 간격을 증가시킨대.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야? 요 D가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D가 증가하면은 경로차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보강 간섭을 관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D가 변하면은. 됐어요? D가 변하면은 충분히 보강 간섭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마 그림이 있지 싶은데 그림이 없나? 그림이 없네. 오케이. 없습니다. 됐냐?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되노? 기억니은 디귿 O에서 Q까지 거리가 이건 틀렸고 디귿이 왜 맞다 했지 내가? O에서 Q까지 거리가 2배 된다고 했잖아. 그럼 X가 2배 되는 거잖아. 경로차가 2배 되는 거고. 그러면 경로차가 지금 2분의 람다니까 맞네. 이거 기억 디귿 맞네. 기억 디귿 하셔야 됩니다. 3번에 기억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이게 보자. 보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2번 문제잖아. 맞지? 기억 디귿 하나 집어넣으세요. 기억 디귿입니다. 니은만 틀렸습니다. 해설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억 디귿이 맞아. 됐죠? 3번. 자, 정치하고 단색값이 준다라고 되어 있고 쭉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요 Q점은 O점은 당연히 무슨 간섭이고 이거 정중앙이니까 보강 간섭 맞지? P점은 혹시 어두운 무늬 맞니? 한번 봐줄래? 책 한번 봐줄래? 요거 어두운 무늬 맞아? 그럼 얘는 무슨 간섭? 상세 간섭. 왜냐면 쌤은 색깔이 바뀌어버리거든. 색 반전을 시키면. 자, 그러면은 자 3번에 단색강이 단위슬린을 통과한 후 회절되면 S1, S2 위에 위상이 같은 단색강. 쌤이 아까 뭐라 하더노? 여기 요게 무슨 슬릿이야? 단위 슬릿이라고 했지. 이걸 왜 쓴다고 했어? 이걸 써야만 S1과 S2의 동일한 위상의 빛이 도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린상의 P점에서는 무슨 간섭? 고치세요. 상세 간섭.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를 크게 하면 야 D가 뭔데? D가 슬릿 간격이냐? 아니네. D가 요거잖아. 야 이거는 아까 쌤이 그
간격 이야기할 때 단일과 이중 슬릿의 간격 이야기한 적 있어 없어? 없지. 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를 2배로 하면 야 델타 X 아까 뭐였어? 이거 아니야? D분의 L 람다 아니야?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고쳐. 델타 X는 2분의 1배가 된다. 고치세요. 4번 틀렸습니다. 5번도 봐. 람다를 2배로 하면 델타 X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잖아. 또 고쳐. 5번도 틀렸어. 답은 이미 나왔잖아. 1번에서. 됐니? 4번. 자, 파장이 2분의 1인 단색강을 이용한대. 자, 지금 파장이 절반 됐다고 했거든? 그러면 경로차가 야 파장이 절반 되건 말건 여기 정중앙 아니야? 맞지? 그럼 파장이 2배가 되건 10배가 되건 20배가 되건 둘 사이의 거리 경로차 얼마가 돼야 돼? 여전히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다. 맞는 말이고요. 시만 봐봐라. 자, 지금 P자만 볼래 얘들아? 자, 잘 봐. 여기 경로차 제로제. 여기 경로차 얼만데? 2분의 람다지. 다시 경로차 뭐가 되노? 람다. 여긴 다시 2분의 3람다. 맞지? 그럼 지금 P점의 경로차가 얼마라고? 경로차가 2분의 3람다입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니? 근데 있잖아. 다른 조건 그대로 하고 파장을 새롭게 설정했어. 이렇게 설정한 거지. 원래 파장의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파장이야? 바뀐 파장이지. 바뀐 파장 맞지? 바뀐 파장은 원래 파장의 2분의 1배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씩 세울 수 있지. 람다는 왜 되노? 넘겨봐. 이 람다 프라임이 됐지. 우리가 궁금한 건 경로차가 바뀐 파장에 대해서 몇 배인지 궁금한 거 아니야? 일로 와봐. 요거를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여기 집어넣어봐. 람다 대신에 이 람다 프라임 집어넣으면 왜 되노? 경로차가 3 람다 프라임으로 바뀌잖아. 원래 경로차가 어땠어? 반파장의 홀수배였지? 근데 파장을 절반 만드니까 반파장의 뭐가 됐습니까? 정수배가 됐잖아요. 됐죠? 짝수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네. 동그라미 치세요. P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네.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데 뭡니까? 델타 X는 한 번 더 얘기하자. D분의 L 람다. 근데 뭐가? 람다가 2분의 1배 되었으니 델타 X도 고치세요.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오늘 왜 이리 좋노? 자, 간섭의 활용인데 이건 쉬워. 간섭의 활용은 두 가지야. 보강 간섭을 활용하든 상세 간섭을 활용하든. 자, 첫 번째, 너희도 요새 이어폰 끼면 전부 뭐가 있지? 에어팟 같은 거. 노이즈 캔슬링 있지?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야? 상세 간섭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같이 듣는 거야. 무슨 소리? 자, 음악 소리가 있지. 음악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외부 소음이 있지. 그러면 이제 시끄럽잖아. 근데 외부 소음하고 뭐가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어폰이. 그럼 어떻게 돼? 외부 소음과 반대인 위상의 소리가 상세 간섭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듣는 거야? 음악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무리 없죠? 그 다음에 너희들 안경 끼잖아. 안경. 그 반사율을 일부러 높이는 것도 있어. 그건 뭐야? 선글라스지. 선글라스는 일부러 반사율을 높이지. 근데 안경을 썼는데 렌즈의 역할은 뭔데? 빛이 통과해야 되지 반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코팅 렌즈를 하면은 굴절되어 들어가는 건 무리가 없는데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반사 코팅을 하면 반사되어 나가는 빛과 반대 위상인 빛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버리는 거야? 반사되어 나가는 빛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반사 코팅. 요거는 무슨 간섭을 이용한다? 역시나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 그 다음 쌤 봐봐. 홀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어떤 모양, 저렇게 보면 다른 모양 막 이렇잖아. 지폐 같은 것도 위조 지폐 못 만들게 하려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보강 간섭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뭐 파란색이 보강 간섭해서 파란색이 보이는 거지. 홀로그램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보강과 상쇄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섭 이용하는 거 악기는 뭐야? 최대한 보강 간섭 많이 되게 하겠지. 자, 지금 교실은 벽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벽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지. 그게 모양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 A 자리에 앉은 사람, 여기 앉은 사람, 여기 앉은 사람이 똑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위치에 따라 보강 간섭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치에 따라 상쇄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소리가 모든 곳에 다 보강 간섭하도록 과학적 설계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DVD 너희는 잘 모르는데 CD 디스크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요철이 있습니다. 요철. 그래서 빛을 쪼여가지고 요철에서 튕겨 나오느냐 평평한 곳을 튕겨 나오느냐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로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보강과 상쇄를 활용하는 거고요. 모르포 나비의 색깔이 바뀐 거는 나비가 날개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강과 상쇄에 의해서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색이 보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래? 여섯 문제. 자, 한번 보자. 1번. 야, 가에 여객기 외부의 엔진 소음은 시끄러운데 그걸 못 듣는 건 뭐 그걸 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못 듣게 하려면 얼마나 두꺼워야 되겠어. 그건 불가능하고. 적어봐. 이거는 상쇄 간섭. 상쇄 간섭 이용한다. 모르포 나비가 푸른 빛 내는 건 뭐 때문이야? 이 푸른 빛이 무슨 간섭하기 때문? 보강 간섭하기 때문. 악기의 울림통에서는 크고 선명한 음파가 발생한다. 이건 뭐야? 소리가 보강 간섭하기 때문. 두 개의 전파원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중첩이 되면 물결파가 중첩이 되면 높이가 변하지 않는 동그라미 쳐봐. 마디선이 나타난다는 건 적을래? 이거는 상쇄 간섭해서 진폭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상쇄 간섭. 그러면은 같은 종류 묶으려면 가와 라, 나와 다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자, 2번. 아까 뭐라 했노? 음악 신호하고 외부 소음하고 마이크 만들어놓은 걸 다 합쳐가지고 외부 소음과 만들어낸 소리가 합쳐서 이제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하고 B는 외부 소음과 반대 이상의 소리니까 다 똑같으면 안 되지. 뭐는 틀려야 됩니까? 변이의 방향은 틀려야 되죠. 그렇잖아. 변이의 방향까지 같으면 외부 소음을 키워주는 꼴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C와 B는 상쇄 간섭을 한다. 야, 음악 소리가 그 상쇄 간섭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틀렸고. 이어폰 사용자는 그렇지. 결국 모두 합쳐진 소리를 듣는 거지. 자, 3번. 지폐의 숫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건 위조 지폐 막는 거 맞고, 잉크 안에 떠있는 여러 층의 얇은 조각의 반사된 빛들이 간섭을 일으키는 거다? 맞잖아. 왜냐면 잉크의 이 두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간섭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까닭은 고쳐. 야, 초록색 빛이 상쇄되는데 어떻게 초록을 보냐. 초록색 빛이 보강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하면 되겠죠. 4번. 비행기 외벽이 매우 단단하게 소리 투과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려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비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비행기는 가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맞겠어? 4번에 위상이 동일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야? 위상만 반대인 걸 해서 상쇄 간섭. 몇 번이 답인 거야? 5번이 답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되는데 요 기억 있지? 얘들아, 요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니은이 오히려 뭡니까? 스피커이기 때문에 기억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알면 되고요. 모양이 겨놓고. 그리고 보니까 A하고 B는 상쇄 간섭을 하니까 위상 반대가 맞고요. 그러면 C는 A와 B가 고쳐라. 보강 아니잖아. 외부 소음하고 그걸 반대 위상을 만들었으니까 고치세요. 상쇄 간섭된 파동이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죠. 답은 니은이 답입니다. 자, 6번에 어디가 눈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니?
왼쪽이 더 잘 보이지? 왜 그런 거야? 왼쪽은 반사가 없기 때문인 거야. 즉 무반사 코팅이 된 거지. 오른쪽은 눈이 잘 안 보인다, 그지? 왜? 빛 반사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무반사 코팅은 간섭, 상세 간섭 이용하는 거고, 그걸 한 건 눈 더 잘 보이는 거 가고요. 투과하는 정도는 나가 아니라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반사를 없앤 가가 더 크다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됐니? 자, 넘어갑시다. 자, 파동의 굴절입니다. 자, 칠판 봐. 지금 매질 1과 매질 2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경계면. 오케이? 경계면. 그리고 꼭 중요한 거야.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그어가지고 경계면에 대해 수직한 선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법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사각이니 굴절각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할 텐데 그건 모두 법선과의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속 봐봐. 지금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 까먹었으면 지금 알면 되는데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지? 매질의 컨디션 내지는 매질의 종류지. 그래서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동의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고 당연히 매질이 바뀌면 속력도 바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합시다. 매질 1은 느린 매질입니다. 설정 자체를 매질 2는 지금 빠른 매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필요할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잘 오다가 경계면에 딱 오잖아. 너희들 자동차 바퀴 한번 생각해봐. 자동차 바퀴 하나가 어디에 있어? 매질 1에 있고 자동차 바퀴 하나는 어디에 있어? 매질 2에 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두 바퀴의 속도가 다르지. 그래. 그러면 얘는 지금 빠른 매질이니까 설정이 잘못했는데 얘가 빠른 매질, 얘가 느린 매질이다 지금. 얘는 느린 매질이니까 조금 가겠지 이렇게. 느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많이 가지 않겠어? 그러면은 자동차가 어디로 휘어지겠어? 원래 똑바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렇게 꺾여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요? 요걸 뭐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굴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들어와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꺾이게 된다? 항상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게 되는 거야. 쌤 봐봐. 이거는 빨리 가고 이건 적게 가잖아. 느리게 가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꺾이게 된다?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파동의 굴절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야, 그러면은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법선과 이루는 각이고 입사해서 들어오는 입사관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I를 입사하는 각도다라고 불러주고 입사각. 그 다음에 법선과 이루는 요각 있지? 요각은 뭔데요? 요각은 굴절되어서 나타난 각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바로 굴절각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너희들 그림 보면 알겠지만 누가 더 큽니까? 입사각은 크고 굴절각은 작다. 무리 없지? 입사각은 크고 굴절각은 작다. 근데 아까 어디 쪽으로 꺾인다고 했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2번 매질은 느린 매질이고 1번 매질은 빠른 매질. 근데 너희 여기서 파동이 딱 발생을 하잖아. 파동이 발생을 하면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고음을 내든 저음을 내든 내가 이 성대를 딱 떨어가지고 진동수를 한번 딱 결정을 하면 파동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는 진동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매질에서의 진동수나 두 번째 매질에서의 진동수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파동의 진동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가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근데 바로 너희
파동의 전파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진동수 곱하기 요거 맞아? 그러면은 뭐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속도와 파장은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 관계에 있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첫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이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보다 뭐하다? 길다. 요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보통 이렇게 외우려 합니다. 1번 매질이 각도가 크지. 집중. 1번 매질이 각도가 크지. 속도도 빠르지. 파장도 길지. 이렇게 외우려 합니다. 각도하고 속도하고 파장은 모두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됐나요? 조금만 더 보자. 7번 봐봐. 자, 우리가 보통 이 파동의 진행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현했지? 자, 용어 정리 좀 하자면 항상 파동이 진행을 할 때 이 진행 방향하고 수직한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수직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직한 선을 그어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적어라.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 그러니까 진행 방향하고 수직한 선을 그어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파면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바로 뭘 의미한다? 파장을 의미한다. 이거 알아둡시다.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뭘 의미한다? 파장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매질은 파장이 조금 짧겠네. 확인해보자. 요거하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수직하게 그어주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이 파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파장이 되겠어요? 요게 바로 람다2가 될 테니 눈으로 확인해봐. 확실히 람다1보다 람다2가 짧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속도하고 파장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네.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하면 진동수는 같고 뭐가 바뀐다? 속력이 바뀐다. 이게 핵심이네. 돼요? 1번 보자. 자, 그림은 공기에서 물로 입사한데 표시해라 얘들아. 여기다 표시해봐.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표시해주세요. 입사각과 굴절각 직접 표시해. 책에다. 동아나 표시해라. 했어? 자, 그러면 너희가 봤을 때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입사각이 크지. 눈으로 보면 되잖아 이거는. 입사각이 몇 번째 매질인데? 공기지. 그러면 속도도 누가 더 빠르다? 공기에서의 속도가 물에서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속도하고 파장하고 비례한다며. 그럼 람다도 공기에서가 뭐보다 큰 거야? 물에서보다 큰 거야. 됐어? 근데 뭐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아까? 공기에서의 진동수나 물에서의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 그 다음 진동수가 500Hz인 음파가 공기에 있다가 물로 들어갔대.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물에서의 진동수는 얼마니? 생각하면 지는 거다 그지? 그냥 500이야. 왜? 진동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고민하면 지는 거라니까 진짜.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물속에서 음파가 음속에 얼마인데? 물속의 속력? 물속의 속력이 1500. 야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F 곱하기 람다가 전파 속력인데 F가 얼마? 500. 속력이 얼마? 1500. 람다는 3m. 그래. 쓸 것도 없다. 너무 계산이 간단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얘들아 공기 중에 340인데 물속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됐어? 1500이 됐지. 그러면 지금 빠른 매질로 진행한 거야? 느린 매질로 진행한 거야? 340에서 1500을 갔는데 느린 매질로 간 거야? 340보다 1500이 큰 수 아니야? 그럼 자, 시만 봐봐. 직진하면 이렇게 가지. 근데 확실히 공기보다 누가 더 빨라? 물이 더 빠르니까 어떻게 꺾여야 돼? 이렇게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기 쪽으로 굴절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만 법선을 딱 그었을 때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 어때? 속도가 빨라지니까 각도도 커진 거잖아. 입사각에 비해서. 여기까지 문제 없냐? 자, 그러면은 답이 절대 안 되는 거 1번 제끼고 2번 제껴.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한 개야. 맞지?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속력이 V 공기가 늦고 물이 더 빠르지. 그럼 아까 F 람다가 V에서 F가 일정하면 람다도 비례관계니까 공기에서의 파장보다 누가 더 길어야 돼? 물에서의 파장이 더 길어야 되지. 야, 요게 파장이 길어, 요게 파장이 길어. 이게 길지? 답이 안 되는 거지. 요거는 파장이 길어졌지? 요건 파장이 똑같지?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야? 바로 4번이 답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됐냐? 자, 굴절 이어서 조금 더 보자. 자, 요 그림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 그지?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니까 지금 계속 하는 것이 입사각이 뭐가 다 굴절각보다 크다. 이건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속도가 항상 각도 큰 게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파장도 길다. 다 비례다. 그런데 하나는 동일하다. 뭐다?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자, 좀 더 추가하자. 내용 하나만 더 추가하자. 줄 거라. 꺼져 있는 또 꺼라. 속도가 빠른 매질일수록 소하고 속도가 뭐한 매질일수록 느린 매질일수록 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밀한 매질은 속도가 느리고요. n이 얘들아 굴절되는 정도거든.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굴절률은 크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면 굴절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이 많이 된다고 표현하냐면 기준이 누구냐면 기준이 가장 빠를 때의 빛이 기준이야. 그러면 다 빛보다 느릴 거 아니야. 진공에서. 근데 많이 느리다? 많이 꺾이겠지. 굴절이 많이 된다.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하다? 밀한 매질일수록 줄 거 줘라. 속도가 느리고 굴절률은 크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비례한다고 했지. 딱 하나만 반비례하는 겁니다. 누구만? 굴절률만. 그래서 속도가 빠른 1번 매질은 굴절률이 작고 속도가 느린 2번 매질은 굴절률이 크다. 됐어? 기억하자. 밀하다, 느리다, 굴절률 크다. 소하다, 빠르다, 굴절률 작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거고. 자,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보기의 설명은 빛이 진공에서 유리로 입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빛이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의 굴절률은 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절률은 누가 더 큰 겁니까?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유리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쌤이 아까 속력은 굴절률하고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진공에서의 속력은 유리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해야 되겠지. 반비례니까. 그 다음에 람다 진공에서의 파장이 유리에서의 파장보다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되냐? 그리고 뭐 진동수는 같으니까 됐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자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빛이 진공에서 유리로 갈 때 진공에서 유리로 갈 때 속력은 뭐 한다? 감소한다니까 기억은 답이 안 되고 파장은 진공에서 유리로 가면 감소하니까 니은은 답이 되고 진동수는 바뀌면 안 되니까 틀렸고 자 속도랑 파장은 비례하니까 입사각이 진공에서 유리로 가는 거 아니야? 입사각은 또 굴절각보다 크니까 감소하는 거 되잖아.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 다음 얘들아 그 밑에 문제 동그라미 쳐봐. 파면 동그라미 쳐봐. 아까 쌤이 잠깐 설명했는데 파면에 수직하게 한번 직선을 그어볼래 얘들아? 이렇게
파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또 B에서 파면에 수직하게 직선을 그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볼까?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네. 수직하게. 됐어요? 그럼 어때? 자, 법선 꺼봐.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선을 그어주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입사각이 될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굴절각이 되는 거잖아. 입사각과 굴절각. 그러면은 정리해볼까? 야, 입사각이 크냐 굴절각이 크냐? 봐라 빨리. 직진했다면 그러면 요각과 요각 같았을 텐데 굴절됐잖아. R 값이 I보다 작잖아. 맞아? 그러면 각도가 작으면 속도도 느리고 비례니까 파장도 짧고 적지 않았을 뿐 진동수는 같고 마지막 속도가 빠르면 굴절률은 작다고 했으니까 반비례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느린 매질이 B 매질이니까 느린 매질은 뭐한 매질? 밀한 매질. A 매질은 뭐한 매질? 소한 매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파장은 매질 A가 크다. 오케이. 진동수 같다. 오케이. 속력은 A가 더 빠르다. 오케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오케이. B가 더 뭐한 매질? 고쳐라. 밀한 매질이다. 고쳐야지.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굴절의 마지막 스넬 법칙 봅시다. 굴절의 마지막 스넬 법칙. 자, 얘들아 봐봐리. 쌤이 요 그림에서 칠판 봐봐. 입사각을 좀 키워볼게. 이렇게 요렇게 하면 입사각이 조금 더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러면 굴절각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갈 테니 어때? 기존의 굴절각보다 좀 커지는 건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이 증가한다. 무리 없어. 그럼 내가 눈으로 봐봐. 야, 입사각이 2배 된다고 굴절각이 2배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대충 눈으로 봐도. 그래서 뭐가 궁금하다?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가 궁금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게 스넬 법칙이야. 봐봐. 입사각의 사인값, 입사각의 사인값하고 바로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를 봤더니 항상 뭐 하더라는 거야? 일정하더라는 거야. 입사각 증가해? 근데 입사각의 사인값이 2배 되니까 굴절각의 사인값도 뭐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이게 바로 끝이야. 이게 바로 스넬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입사각의 사인값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가 동일하다고. 자,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자, 우리 요 그림에서 얘들아 사인값, 코사인값 한번 구해보자. 시간 봐. 쌤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뭐야? 파? 면. 오케이. 요것도 뭐야? 파, 면. 표기에 요게 뭐라고? 첫 번째 매질의 파장. 표기하세요. 아까 설명했잖아. 그 다음 요거 뭐야?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면. 요것도 파면. 표기에 요게 뭐야?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 람다2.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 BA 프라임 요 길이를 공통변이라서 그냥 L이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자. BA 프라임을 L이라고 한번 표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자, 봐봐라 얘들아. 칠판. 요게 I제. 요 값은 90-I제.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I가 되니까 sin I는 L분의 람다1. sin I는 L분의 람다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빗변분의 높이 I가 L분의 람다1. 오케이. 그 다음 자 보자. 요 값이 R이야. 요 값은 90-R이야.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R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사인 R은 L분의 뭐가 되는 거야?
람다 2가 바로 사인 R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분모 분자 L 날라가면 결론적으로 뭐와 같다? 람다 2분의 람다 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아까 우리 파동의 전파 속력은 F 람다가 되고 이게 V지. 진동수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파장과 속도가 비례관계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파장의 비나 뭐의 비나 동일하다? 속도의 비나 동일하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강조했던 거. 각도와 파장과 속도는 다 비례하지. 뭐만 반비례한다? 굴절률만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면 되잖아. 반비례하니까. 요렇게 간다. 됐어요? 그리고 N1분의 N2를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1번 매질에 대한 분모가 N1이니까 1번 매질에 대한 뭐의 굴절률? 2번 매질의 굴절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번 매질의 굴절률이다.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게 N1분의 N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무슨 법칙이다? 스넬 법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거. 야,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A 프라임 뭔데? 이거 적어라. A 프라임 적어라. 람다 1 밑에 적어. B 프라임 람다 2. 결국 뭐야? 파장의 비율을 묻고 있는 거잖아. 파장의 비율은 비율이잖아. 비율.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니까. 일정하다니까. 답 몇 번입니까? 일정한 그래프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돼요? 그 다음 깊이가 다른 경계를 가진 수면에서 진동수가 20Hz래. 깊은 곳에서 10, 얕은 곳에서 6입니다. 자, 제발 줄 거 봐.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은 깊은 곳에 대한 즉 N 깊은 곳의 굴절률이 분모에 N 얕은 곳의 굴절률은 분자에 와야 되죠. 이게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굴절률하고 파장이나 속도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요건 뭐하고 똑같아야 돼? 얕은 곳에서의 파장분의 깊은 곳에서의 파장과 같아야 되잖아. 요거 맞지? 요거 됩니까? 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왜? 쌤, 파장은 안 주어졌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잖아. 파장하고 또 뭐하고 비례하는데? 속도에 하고 비례하잖아, 이렇게. 맞지? 문제에 속도가 주어졌잖아. 깊은 곳에 얼마? 10. 얕은 곳은 6. 해서 답은 3분의 5. 약 1.7.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1.7 얼마니까. 됩니까? 자, 6번 한번 볼까? 야, 참고로 깊은 곳은 빨라. 속도가. 얕은 곳은 느리고. 근데 그냥 봐도 이렇게 오면 이렇게 수직하게 그어주고 또 이렇게 수직하게 그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봐봐.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60이죠? 여기 30이잖아? 그럼 법선을 딱 그으면 결국 입사각도 6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야, 문제에서 요게 30, 요게 30이지? 요거는 60, 다시 요게 다시 얼마가 돼? 30이 되는 거지. 입사각 60, 굴절각 30. 문제 없지? 그럼 슬래브식 써볼까? 사인 I 요거. 그 다음에 사인 R 요거잖아. 맞죠? 60은 깊은 곳에서의 각도니까 깊은 곳의 속력, 그 다음에 분모의 얕은 곳의 속력. 요게 각도랑 속도랑 비례하는 거 아이가? 또 람다도 비례해야 되니까 분자의 깊은 곳에서의 파장, 분모의 얕은 곳에서의 파장. 요렇게. 자, 마지막 하나만 반비례한다. 어떻게 되죠? 굴절률은 반비례니까 요렇게 가면 되죠.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그런데 이 특수가 아이가?
사인 32분의 1, 사인 60, 2분의 루트 3 해서 요 값이 얼마이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냐? 근데 문제 봐라. 야, 내가 아까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파장이라고 했잖아. 요게 몇 센치야? 5cm. 그럼 자동으로 얘는 5 루트 3cm. 이렇게 되겠네. 또, 야, 문제에서 진동수가 얼마야? 10이야. F 람다가 속력 아이가? 요거 속력은 50cm/s. 얘는 50 루트 3cm/s. 자, 그러면 깊은 곳과 얕은 곳 진동성 같다. 오케이? 자, 봐라. 깊은 곳에 대한 얕은 곳의 굴절률 루트 3 오케이. 깊은 곳 속력 50 루트 3 오케이. 깊은 곳에서 물결파 파장 5 루트 3 오케이. 수심은 어디가 더 빨라? 깊은 곳이 더 빠르잖아. 틀렸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됐냐? 넘어가자. 자, 봅시다. 방금 우리 뭐 배웠노? 굴절 배웠잖아. 굴절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야? 렌즈 아이가? 볼록 렌즈 한번 봅시다. 제발 보자. 자, 이제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고요.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고, 요 F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왜냐면 빛이 들어가서 모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굴절돼서 초점에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점은 당연히 양쪽에 두 군데가 있죠. 그리고 요 거리하고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볼까? EF라고 적읍시다. EF. O점을 중심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EF. 마찬가지 요 길이와 동일한 길이 요걸 EF. 요래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봅시다. 자, 10번 봐봐. 먼저 1번에 자, 제일 위에가 번호가 조금 바뀌었는데 중심점에 있을 때 그 다음 중심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해보자. 자, 어떤 물체가 화살표입니다. 어떤 물체가 중심점 그러니까 초점 거리의 2배보다 멀리 있을 때. 집안 봐봐. 이건 필기할 거 없어.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갔어. 항상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겠지. 요거 무리 없나?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빛이 들어가서 요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굴절되지 않고 이렇게 뭐한다?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굴절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오는 거야?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오는 겁니다.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상이 맺히냐면 머리가 여기 왔으니까 어때?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서 있죠. 똑바로 서 있는 걸 정립, 발을 정자를 써서 거꾸로 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도립이라고 합니다. 도립. 도립이고 어때? 요 크기나 지금 뭐야? 요 크기와 비교했을 때 어땠어? 중심점보다 멀리 있으니까 원래 크기보다 어떻게 표시되고 있어? 작게 표시되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물보다 뭐한 작은 거꾸로 선 실상이 존재한다. 실물보다 작은 도립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중심점보다 더 멀리 있을 때. 딱 패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봐봐. 이번에는 딱 중심점에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지금 봐라. 여기 어떤 물체가 딱 있어. 해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갑니다. 색깔 있는 걸로 하자. 잘 보이게. 빛이 들어가서 뭐 됐니? 굴절이 되면 당연히 초점을 지나가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계속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는. 그 다음 중심점을 지나가면 중심점을 지나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나지? 어때? 중심점 출발해서 중심점 도착했으니까 완벽한 닮은 원래 크기하고 상의 크기는 뭐하다? 동일하다. 문제 없죠? 거꾸로 섰나? 똑바로 섰나? 거꾸로 서 있지? 뭐야? 실물과 같은 도립. 거꾸로 서다는 얘기지? 실제로 존재하지? 도립, 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없지? 그 다음 이번에는 중심점보다는 가깝고 초점보다는 멀리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만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가서
똑같은 계속 그리고 있는 건데 굴절. 당연히 초점을 지나겠죠. 그 다음 중심점을 지나면 뭐 한다고 했어? 중심점을 지나면 굴절되지 않고 똑바로 가서 여기서 만나네. 두 빛이. 그럼 뭐야? 역시나 거꾸로 서 있긴 한데 확실히 실제 크기보다 어때? 큰 상이 맺혔지. 그럼 어떤 패턴이 보이니? 볼록 렌즈에서 집중. 멀리 있으면 크기가 작은 상이 맺히고 볼록 렌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이 맺힌다? 커지는 상이 맺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죠? 실물보다 큰 무슨 돌이 거꾸로 선 실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초점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 어떤 물체가 초점에 있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지? 잘 봐. 그 다음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지? 얘들 둘이 뭐 할 수밖에 없니?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두 빛이 만나나 못 만나나? 못 만나지. 상이 맺히나 안 맺히나? 안 맺히는 거지. 됐잖아. 그 다음 마지막 더 가까이 가볼까? 초점 거리가 더 가까이 갔어. 이건 똑같아. 이건 계속 똑같아. 내가 계속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자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 점점 더 벌어지지. 방금과 마찬가지로 상이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는 거지. 근데 잘 봐. 이걸 연장해 볼게. 연장을 해보면 여기서 만나지. 그럼 상이 이렇게 맺힌다고 봐봐. 그러면 실물보다 어때? 크긴 크지. 근데 이거는 두 빛이 만난 거야? 연장선이 만난 거야? 연장선이 만났으니까 실제로 상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되니까 뭐야? 실물보다 크고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정립이긴 한데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나요? 그럼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네. 볼록 렌즈에서 멀수록 크기가 작은 상이 맺힌다. 볼록 렌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이 맺힌다? 크기가 큰 상이 맺힌다. 어디까지는 초점거리 바로 앞까지는 계속 확대가 되겠지. 그런데 초점거리보다 작아지게 되면 상이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초점을 기준으로 해서 초점보다 렌즈에 더 가깝게 가면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다인 거야. 이걸 작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되잖아. 렌즈로 들어간 건 초점을 지난다. 중심을 지난 건 직진한다. 그 두 개가 어디서 만나는지만 따져주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렌즈 공식에 의해서 배우는 쉽잖아. 물체의 뭐야? 실제 크기 분의 상의 크기 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배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보다 B가 2배 크면 몇 배? 2배율이 되는 거고 A보다 B가 10배 크면 몇 배가 되는 거야? 10배가 배율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자, 그리고 물체의 크기분의 1하고 상의 크기분의 1을 더한 것이 뭐와 같다? 기억하자. 암기. 초점 거리분의 1과 같다. 이 공식은 좀 외워주자. 근데 너희들 물체의 크기가 음수일 수 있니?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빛값이 양수라면은 실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빛값이 음수라면은 뭐가 존재하는 거야? 실상이 아닌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밑에 1번 봐봐. 볼록 렌즈가 만들 수 있는 상이 아닌 것은 얘들아 실물보다 크기가 작은 실상은 EF보다 멀리 있으면 되고 실물보다 큰 실상은 EF와 F 사이에 있으면 되고 얼마나 쉽냐? 실물보다 작은 허상은 그런 거 없잖아. 실물보다 작은 허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F보다 작으면 실물보다 큰 허상은 있었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3번. 저기 있네. 실물보다 큰 허상. 뭐 할 때? 초점보다 가깝게 있을 때. 실물과 같은 크기의 실상은 초점 거리의 2배 중심점가 있을 때. 그렇지. EF에 있을 때. 그게 답니다 이게. 2번 한번 보자. 초점 거리를 알고 있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꼬마전구의 상을 찾으려고 한다. 흰 종이에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는 꼬마전구의 위치는 야 방금 했는데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초점 거리가 있고 그 다음 초점 거리에 2배가 있는데 맞냐? 초점 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어때?
실물보다 작은 실상, 도립실상. 여기 오면은 실물보다 큰 도립실상. 여기에 있으면 실물과 같은 도립실상. 여기 오면 실물보다 큰 허상. 이렇게 가는 거죠. 정립허상. 그러면은 흰 종이에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려면 F하고 EF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다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쉽잖아. 3번. 꼬마 전구를 F보다 먼 곳에 따세요. 초점 F에 점점 가까이 하면 점점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된다? 점점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맞지? 상의 위치가 커진다는 건 봐봐 얘들아. 자, 요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잖아. 집안 볼래? 상의 위치가 점점 커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초점 거리에서 점점 멀어져야 상의 위치가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답 몇 번이야? 2번이네. 상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면서 상의 위치는 어디에서 멀어진다? 초점에서 멀어진다. 이게 초점이잖아. 멀어져야지. 그래야 커지지. 답 2번이지. 그 다음. 자, 초점 거리가 6이래. 그러니까 F가 6이란 뜻이고 볼록렌즈로부터 4cm 되는 곳에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거리가 4래. 아까 A분의 1 할 때 A가 4잖아. 그 다음에 상이 생긴 위치와 종류 및 배율을 구하라. 우리 그럼 뭘 구해봐야 되겠노? B를 모르니까 B를 구해봐야지. 돼요? 자, 아까 공식 있었잖아. 렌즈의 법칙. 4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B분의 1은 12분의 3, 12분의 2지. 맞나? 넘기면 왜 되노? 12분의 1인데 음수가 나오지. 아, 이거 허상이네. 그렇지? 허상이네. 허상이고 왜? B가 얼마니까? B가 마이너스 12니까 요거는 허상이 되겠네. 허상이라는 건 F보다 렌즈 쪽에 가깝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실물보다 큰 허상이 생기겠지. 아마 배율은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럼 뭐 하면 되노? A분의 배율을 따질 때는 절대값 해야 되니까 A가 4입니까? 마이너스 10이긴 하지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배율은 3배가 되는 겁니다. 몇 배율이다? 3배율.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되니?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야,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뭐 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뭐 한다? 직진한다. 아까 작도할 때 했지? 그 다음에 광축, 이게 이제 빛의 축을 말하는 거지. 광축. 광축과 나란히 입사한 광선은 굴절한 뒤에 항상 어딜 지난다? 초점을 지난다. 맞죠? 초점을 지난다. 그리고 점을 지나 렌즈로 입사한 광선은 굴절한 뒤 뭐야?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그래서 보통 나란하게 들어가면 굴절해서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나서 지나간 건 나란하게 진행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답은 그렇게 된다. 볼록렌즈의 물체의 상, 물체와 볼록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길 때에는 뭐야? 거꾸로 선 실상. 이걸 우리 보통 도립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거꾸로 선. 굳이 한자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짧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선, 뭐 이게 정립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선 허상이 생긴다. 정립 허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선 됐어요? 똑바로 선,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A하고 이제 B가 주어져 있는데, 야, 30하고 15면 배율이 2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러면 축소되고 뒤집힌 상이니까 이건 뭐라고 보면 되겠어? 초점의 2배보다 멀리 있다고 보면 되겠지. 요건 어떻습니까? A, B가 똑같네? 그지? 그럼 요거는 초점의 2배에 위치하고 있는 거 맞니? 아, 그럼 초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중간에 초점이 있고 초점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1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20이라는 값이 초점의 2배니까. 그 다음 5하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관찰할 수 없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네. 허상이 어디에 생긴다? 허상이 스크린 뒤에 생기는 게 아니지. 여기 4번이 맞겠지, 그지? 허상이
촛불 뒤에 생긴다. 왜? 여기 어딘가 이거 정립 허상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상이 생기니까 볼 수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됐어? 4번. 지금 보니까 볼록렌즈에서 실상이 생긴다.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내가 보니까 지금 요 길이랑 동일해 보인다. 그지? 초점을 딱 지나고 있으니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1로 가면은 크기가 작은 뭐가 생기고 실상이 생기고 이쪽으로 오면은 뭐가 생기고 크기가 큰 실상이 생기고 여기에 오면은 뭐가 생기는 거야? 크기가 큰 허상이 생기고 도립 얘만 정립 요게 다잖아. P가 F1 뒤에 놓이면 P'은 어디에 생깁니까? P가 F1 뒤에 놓였잖아. 맞아?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로 가면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크기가 작아지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와야지. 왼쪽으로 와야지 크기가 작아지지. F2에 생긴다. F2에 생기는 거 맞는 거 아니야? F2 쪽에 생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P가 F1에 가까워지면 렌즈에 가까워지지. 그럼 어떤 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 커지는 거 아니야? 커지려면 P'은 O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 상의 크기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커질 수 있는 거잖아. P가 F1에 가까워지면 P'의 크기는 점점 고쳐라. 커진다가 돼야 되고 P가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야, F1을 지나서 O에 가까워지면 뭐가 생기는데? 허상이 생기고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겠지. 왜? 크기가 큰 뭐가 생기니까? 정립 허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P가 F1을 지나 O에 가까워지면 P'은 뭘로 바뀐다? 허상으로 바뀐다. 맞나요? 그럼 뭐가 맞는 표현이야 이거? 5번이 맞지? 왜 4번은 왜 틀린 거야?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그럼 답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BC 볼록렌즈 A와 강축과 나란하게 진행해가지고 통과한 뒤 이제 상이 맺힌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요 값이 뭘 의미하는 거 같나 얘들아? 초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분의 A라는 건 초점보다 뭐 한 거지? 가깝게 온 거지. 그럼 상이 어떻게 되노? 커지긴 하는데 그렇지. 정립 허상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여기 와서 초점을 지나겠지. 얘는 의 중심을 지나 이런 모양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은 안 생기고 이런 방식. 연장한 선 여기서 만나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크기도 크고 정립이긴 한데 허상이 되는 거지. 그럼 A의 초점거리는 라지의 초점거리는 A다. 맞잖아. O까지의 거리. 상의 크기는 크기는 확실히 물체보다 뭐한 거야? 큰 건 맞아. 근데 허상이고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지 않는 바로선 허상이 생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 답 5번이겠네. 됐어요? 자,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금속 있지 얘들아. 금속은 중심에 당연히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주변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고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지? 당연히 인력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있잖아. 이 금속판에 뭘 조여주는 거야? 빛을 조여주는 거야. 금속판에. 그러면 이 핵과 전자의 인력을 이기고 뭐 할 수 있더라? 전자가 톡 튀어나올 수 있더라. 이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빛을 조여줬으니까 그 빛 에너지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거지. 요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하는 거야?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지? 근데 너희들 태양전지 같은 게 사실은 제일 대표적으로 광전 효과 이용하는 거잖아. 햇빛 받으면 전자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동. 그럼 전류 흐르잖아. 여기 대표적인 광전 효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하는데 빛의 진동수가 일정한 이상의 값이 아니면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광전 효과가 없더라. 두 번째, 진동수가 일정한 이상의 값이 아니면 빛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쪼여주더라도 광전 효과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아?
뭐가 핵심이라는 거야? 세기도 핵심 아니야. 빛을 쪼여준 시간 핵심 아니야. 뭐가 핵심이라는 거야? 별표 쳐. 동그라미. 진동수가 핵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만 특정 값 이상이 되니 뭐 하더라는 거야? 광전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무리 없어? 그럼 결론은 광전 효과의 메인은 뭐라는 거야? 세기도 시간도 아니고 바로 진동수라는 걸 누가? 아인슈타인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1번. 금속 표면에 빛을 주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적어볼래? 이러한 효과를 광전 효과라고 하며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되는 전류를 또 적으세요. 빛광자를 써서 광전류, 광전류라고 한다. 그 다음 이때 강출 여부는 세기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디귿에 적어라.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럼 이런 거잖아. 자, 진동수를 3으로 했어. 안 돼. 4로 해도 안 돼. 5로 해도 안 돼. 근데 있잖아. 6만 딱 넘어가니까 되더래. 그럼 그 6이 뭐가 되는 거야? 한계가 되는 거잖아.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지. 적으세요. 그래서 특정한 진동수 이상 되어야 광전 효과가 있는데 그 특정 진동수를 뭐라고 한다고? 바로 한계 진동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계 진동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연 표면에 빛을 쬐어 주었더니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됐대. 근데 어떻게 하면 방출이 되겠느냐? 야, 쌤 아까 진동수가 중요하다면서요. 진동수를 크게 해주면 되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동수 크게 한다가 없지. 근데 너희들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지? 속력이 바뀌지 않지. 그렇지. 그럼 파동의 전파 속력이 뭔데? F 곱하기 람다가 속력 아니야? 그러면 속력이 바뀌지 않는데 나는 진동수를 키우고 싶어. 그렇지. 람다를 줄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파장을 감소시킨다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3번도 마찬가지 아니냐? 적외선은 안 되는데 자외선은 왜 되니? 진동수가 크니까 그렇겠지. 근데 또 없어. 진동수 크단 말이. 어떻게 하면 돼? 파장이 짧다를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답 몇 번이야? 1번. 그래, 파장이 짧아서 그렇다. 4번. 야, 지금 현재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이거 마이너스 전기끼리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지. 근데 얘들아, 광전 효과가 발생하면 전자가 어떻게 되노?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니 처음에? 중성으로 일단 바뀌겠지. 맞잖아. 마이너스는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그럼 중성으로 바뀌면 살짝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오므라들겠지. 근데 계속 광전 효과가 생기면 다시 튀어나가니까 다시 뭐가 돼?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럼 뭐 한다? 오므라들다가 벌어진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합시다. 오늘.